투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긴급하게 라이브로 하게 된 이유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갑작스럽게 발표함으로 자산시장에 큰 변동성을 가졌고, 또 계엄을 해제됐으나 그 여파로 다음날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고, 투매TV 구독자님들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우리 남석관 회장님께 긴급히 부탁을 드려서 오늘 긴급 라이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회장님 바쁘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나마 이 주식계에 남석관 회장님 계셔서 참으로 든든합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이후에 계엄은 해제됐지만 그 과정에서 그리고 해제 이후 주식시장의 여파가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50원까지 가까이 치솟았고, 충격도 크고 7일 만에 순매도로 다 외근 돌아서 서쳐놓고, 또 오늘 뉴스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우리나라를 여행 주의 국가로 지정했어요. 미국에서.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할지. 이 주식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네. 저 TV 이렇게 보다가 진짜로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게 라이브라고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나마 그 6시간 만에 해제가 된 거죠. 예. 경제도 어렵고 그러는데 걷다가 기름을 부은 격이에요, 그냥. 그래서 저도 어제 오늘 크게 손실을 봤죠, 크게. 그래서 아주 주식 시장이 큰 변화, 시장 자체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이 국가 신뢰도도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예. 결국에.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파가 크다 보니까는 진짜 좀 당분간은,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가슴앓이가 좀 심하실 거고, 그동안에 이제 수익이 난 구간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상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걷다 한 방씩 더 맞은 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대선 테마주 일부 종목만 이틀 급등을 했던 거고, 나머지 종목들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래서 저 역시 되게 좀 어렵거든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큰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큰 위기들. IMF 같은 때도 주식 투자를 했었고,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도 이제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 이거는 전혀 예상치도 않은,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이 자초한 이 시장에 큰 이제 타격을 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준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제 이렇게 살펴보면 특히 이 정책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원전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쪽에서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국가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폴란드하고 MOU 체결했었던 원전,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 투자자들 우려가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민주당 만약에, 그러니까 어제 이제 대선 테마주가 올라오면서 다음에 정권이 혹시 교체되든가 그러면 탈원전을 부르셨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서 원전주들이 그때 이제 많이 떨어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제 어제 시장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가지가지죠, 가지가지. 그러니까 이 정책, 나라의 정책을 의지하는 쪽의 섹터, 그런 쪽은 이제 어제 보니까 타격이 컸던 것 같은 경우고, 오늘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장 초반에는 이제 코스피가 살짝 이제 상승세를 보이다가도 외국인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비교적 지수가 지금 하단 쪽에 있는데도 추가 하락을 한 거죠, 지금. 그래서 2,441포인트로 끝났는데, 요게 이제 문제는 제가 보기에 지금 야권에서는 탄핵 이 표결에 붙이고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은
정치적인 그 불안 상태가 상당히 좀 지속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3개월 내지 뭐 더 이상 경제 재반 여건하고 맞물려 가지고 추가로 뭐 급락을 안 하더라도 턴에서 상승할 여지가 당분간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모멘텀을 줄 만한 게. 그래서 연말 연초 장세 뭐 다 아시다시피 내년에 이제 1월 달에 그 트럼프 2기가 미국에서 출범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데 그쪽도 이제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불투명한 거예요. 지금 자체가. 그래서 저 역시 지금 거의 이 손절을 하고 어제 그거로 해가지고 크게 손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크게 손절을 하고 지금 그냥 거의 이 100% 현금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당분간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좋다고 해가지고 섣불리 또는 이제 가격이 싸다고 해가지고 섣불리 매수하면은 조금 어려움에 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쉰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관망하는 그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좀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요거 이제 코스피 지수 한번 이렇게 볼까요? 지수.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여기까지 오기가 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 2,500이 이제 넘고 그래가지고 조금 기대를 가졌었죠. 네. 그러다 보면 지금 그래프상으로도 되게 이게 흘러가는 그래프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내려오는 일봉, 코스피 일봉 차트가 이걸 뚫을 힘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기관이나 뭐,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외국인이 포인트인데 기관이나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면 모르는데 그래서 이게 좀 흘러내려서 지난번에 그 2,400이 깨졌었는데 한번 지켜봐야죠. 2,400이 지지가 되나. 제가 보기에는 2,400이 지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아무튼 뭐 당분간은 이 전체 지수 전체가 크게 올라갈 일이 별로 없다. 미국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수 디커플링이 된 거는 벌써 오래전이죠, 오래전.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부터 계속 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금융 투자에서 가장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나마 여행업이 또 하나님이 풀리고 좀 좋아졌는데 여행 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이거 G7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보유한 주식이 이제 있으면은 그래도 매도를 해야 되겠죠. 저는 어제 손절을 다 했죠. 오늘도 했어요, 저는. 어제 오늘 손절을 하면서 속쓰리죠. 그러니까 아마 올해 투자한 것 중에서 어제 오늘이 이제 손실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1년 내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손절을 한 가장 커다란 이유가 그동안에도 계속 시끄러웠잖아요. 계속 시끄러워서 진짜 저도 이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정치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고 신문이나 뉴스도 안 봐요. 그 스트레스 받는 뉴스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이 정치 국민들이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좀 잘하라고.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턴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래서 이제 손절을 저 같은 경우는 다 한 건데 그게 진짜 열받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근데 주식 시장은 한참 기다리면 어쨌든 다 이제 회복이 되고 또 이제 극복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다시 하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그거는 미국장에서 다시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반도체 지수가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TSMC라든가 그런 우려했던 종목들, 그게 한 10%씩 떨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회복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반도체 쪽에 어떤 희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안 빠졌는데 오늘 많이 빠진 쪽은 2차 전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회복할 희망이 없다 그러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손절할 필요가 있는 거고 스트레스만 되니까 갖고 있으면 이게 그 많이 빠진 종목 오래 갖고 있으면 병이 생겨요, 병. 그리고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을 때도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죠. 더 스트레스에 또. 네, 그래서 원래 손절을 빨리 해야 되는데 요번에는 뭐 예기치 않은 거로 인해 가지고 그냥 그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5% 10% 빠져도 규모가 크고 그러면 금액으로 손실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못 팔면 매도할 타이밍을 한 번 놓쳐버리면 그냥 확 빠져버리거든요. 몇 천만 원씩 되니까요. 스트레스가 그러니까요.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엄청 또 스트레스. 네. 그래서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서로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향후 괜찮을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는 두 부류예요. 그 주식이. 다시 말해서 그 기업의 개인기, 다시 말해서 개인 실력으로 수익이 많이 난다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업황 자체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수익이 아무튼 그 돈벌이가 괜찮은 업종 뭐 이런 것들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미국에서 요번에 그 AI 쪽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라든가 다음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쪽은 조금 떨어졌더라도 보유할 필요가 있죠, 그냥.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조금 업황 자체가 좀 불투명하고 힘든 쪽 있잖아요. 그리고 일회성으로 올라갔던 쪽, 이런 쪽은 과감히 이렇게 이제 그 손절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목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어쨌든 손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본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는. 예.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은 또 글도 남겨주셨는데 저희들은 뭐 오늘 뭐 준비한 내용대로 하고 질문 몇 가지 또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방송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부연으로 하시면 이제 저번 우리가 트럼프 당선 수혜주에 대한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 주식을 그러면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오늘 보합도는 상승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재건주 이런 거는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재건주가 지난번에 많이 올랐다가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는데 저도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 재건주가 다시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냐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인가 한번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기 지원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공격형 무기 지원을 해달라 그러는데 우리 정부에서 답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그 재건주가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종전을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그 재건에 뛰어들 수 있는 쪽은 지원을 많이 해준 쪽에서 그게 이제 뛰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종전이나 휴전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거기에 재정도 거의 바닥이 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다가 결정권자. 다시 말해서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신뢰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가 봐도 좀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진 종목 있죠. 그런 종목은 좀 버팅길만 하고 그래도 이격의 큰 종목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원래 5만 원 했는데 요번에 6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만 9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는 바닥 대비해서는 그래도 꽤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일부 종목들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그러니까 높이 사면 애를 먹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조금 저 역시 좀 고민스러운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그 전환사채가 많이 나온다든가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시고 그래도 오름폭이 좀 작은 종목들은 좀 갖고 있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지난번에는 그 중에서 그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이 SY 스틸텍이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많이 올라갔다가 그것도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 종목을 한번 볼까요? 그럼 이게 9,700원까지 갔으니까는 여기에서 요 정도까지는 떨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기는 좀 아깝고 오히려 뭐 한 조금 더 떨어지면 6,000원대 6,500원 선이면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 뭐 다 아시다시피 요 날이 그 트럼프 당선되던 날인데 그때 21선 그 60일선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이제 급등을 했던 건데 여기에서 따지면 이게 4,500원 뭐 요런 때거든요. 4,400원 요럴 때인데 이게 100% 올라갔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지금 질질 흘러가는데 그래도 한 6,000원 선이면 그냥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기는 좀 아깝죠. 이거는. 그리고 이게 그때 이제 가장 큰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SG도 있죠. SG. 스몰캡 중에서 SG. 회사는 괜찮은데 이 전환사채가 나오면서 이게 떨어지고 그래. 그래도 지금 팔기는 아깝죠. 이게 3,000원 밑에서 팔기는 아까워요. 그때 우리가 방송할 때가 여기였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2,000원 되면 제가 100만 주 사겠다 그랬는데 2,000원까지는 안 와가지고 2,200원까지였어요. 2,200원. 2,200원에라도 샀으면 근데 뭐 여기서 또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요거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래도 뭐 한 2,500원 선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오래오래 놔둬야지. 뭐. 네, 그러니까는 지금 팔기는 너무 근데 아깝고. 이제 뭐 또 정책 관련주 이번 정권의 핵심이 이제 전 정권 탈원전이고 이번은 그렇죠. 원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원전 관련돼 끝없이 올랐다가 끝없이 올라간 것도 없어요. 또 소형 원전 또 해가지고 네, 뭐 그 G2 종목이 파워, 있거든요. 두산 환전 기술, 뭐 우진엔텍 이런 것들 이제 다 빠졌거든요. G2 파워가 이제 어제 10%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제가 다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조금 뭐 이거 좋은 회사들인데 이거하고 BHI 같은 게 많이 올랐고 이게 이제 대장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제일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것도 지금 포지션에서는 팔기 아깝죠, 이제. 그러니까는 어쨌든 조금 아까운데 속상한 일이죠, 이런 거. 또 조선과 현대인수, 조선도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조선주 가지고서 요번에 손해를 좀 많이 봐가지고. 뭐 조선주도 차트 확 무너져가지고 진짜 좋았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지금은 좋은데요. 오히려 살 타이밍이지. 제가 이게 35,000원은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그게 괜찮을 뻔했는데 이게 이제 그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혹시 사신 분은 우리가 버텨보자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살 때죠. 오히려 살 때. 그러니까 32,000원 정도면 사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거하고 뭐 스몰캡에 또 이제 그 조선 기자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현대힘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좀 종목인데. 살으려고 했는데 또 그냥 화가 나가지고 다 팔았거든요. 어제 여기에서 다 팔았는데 참 속상한 일이죠. 이게 뭐 12,000원 밑으로는 안 떨어질 것 같고 지금 이제 오늘 마이너스 났을 때 12,000원 초반에는 좀 사서 버텨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돼야지 되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는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조금 올라왔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제 드론 관련주들, 제시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온 것도
일단은 이제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불투명하다 보니까 일단 이익 실현 차원에서 이제 많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떨어진 것들도 전부 다 전에 가격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떨어졌다고 해도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는 섣불리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도 떨어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 대비해서 원래는 이럴 때 사야 되는 건데 이럴 때 이렇게까지 뭐 떨어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애매한 포지션에 있거든요. 단타 치기도 어렵고 이럴 때 사서 뭐 종가에 파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래봤자 먹어도 수익도 안 나요 이런 거. 만약에 오늘 종가에 그 저가에 사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300원 수익이 나는데 300원 그 어렵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괜찮은 종목들은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장 초반에 많이 밀리면 사고 그리고 장 중에 회복이 되면 그냥 팔고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그럴 때는 종가에 무조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보유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그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보내고 1, 2월 달까지 그 이게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어쨌든 정치적으로 조금 안정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뭐 6개월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년 연초에도 국내장은 참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조금 이제 국내장은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조금 등한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미국장이 좀 집중해서 미국장 사상 최고치 지금 경신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 드리면 트럼프 당선에 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큰 공을 세워가지고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주식을 분석하고 주식을 찾다 보면 테슬라 관련된 기업이 우리나라도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하긴 했는데 지금 라이콤, 뭐 YJ, 링크, 뭐 프런티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을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적으로 틀리는 게 테슬라는 자율주행이지만은 완성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자율주행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종목들은 일종의 그 센서라든가 또는 카메라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그 모듈이라든가 뭐 해서 부품이에요, 부품. 그러니까 부품이다 보니까는 그 종목이 올라가는데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어떤 투기적인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꽉 올렸다가 확 떨어진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시세의 연속성 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혹시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계실 때는 미국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테슬라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저점일 때 샀다가 그냥 올라가면 그냥 확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종목이 어떤 종목이라 딱 특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그 어떤 특정한 세력이 많이 올라온 종목, 많이 들어온 종목만 조금 많이 올라가는. 그래서 참 우리나라 그 쪽에 테마를 맞춰가지고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우니까는 좀 조심해서 하시고 하이닉스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거의 쌍바닥 비슷하잖아요. 요거보다 조금 올라왔는데 지금 상당히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지만은 바닥은 확인이 돼가지고 요 16만 원, 16만 원도 요 떨어졌었는데 16만 원에서는 괜찮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16만 원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한 10,000원 이상 올랐네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갔으면 좋은데 지수가 만약에 괜찮아지고 미국의 반도체주가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 추가로 조금 더 이렇게 상승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중첩된 그 매물대가 있잖아요. 19만 원. 그러니까 이 19만 원 이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18만 원을 이렇게 회복하는지는 한번 봐야 되고. 그래서 지수 관련주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기를 기대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뭐 삼성도 저번에 뭐 5만 원 깨졌다가 뭐 10조 원 자사주 매입했다는 소식 반등했는데 뭐 지금 역배우로 다시 쭉 흐르는 것 같아요.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삼성전자 저점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삼성전자 저점이 5만 원. 5만 원은 이제 확인이 된 거고 요거는 안 깨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촘촘해가지고 또 이게 지금
뭐 이게 5만 5천 원 뚫기도 어려울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그래서 여기도 여기 바닥 다지기가 예, 그러니까 아직은 그 10조 원 자사주 매입을 1년 동안 한다 그랬고 그랬으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방어 역할로 자사주가 그 자사주 매입 그게 들어오겠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세게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조금 안타깝지만 이제 그 엔비디아의 뭐 이 HBM 그게 테스팅 통과해서 납품하고 그러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또 여기서 지금 61선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이게 내려오는 거를 뛰어넘고 그래야지 뭐 정비열이 된다든가 그러는데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선 팔기는 아깝죠. 지금 5만 3천 원인데 올해 버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5만 원 5만 원 초반 5만 원 초반 5만 한 2, 3천 원에서는 굳이 팔아야 되느냐 하는데 회의가 일죠. 그러니까 어제 5만 2천 원까지 떨어졌었네. 저가가 시가가 그러니까 시가가 저가인데 그러니까 어제 그제 그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어제 아침에 5만 2천 원이 이제 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2천 원은 팔기가 너무 아깝죠, 이거. 근데 이제 또 한동안 우리나라가 보면 이제 화장품 올해 한동안 그런 시장 중심주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화장품, 그다음에 바이오. 지금 바이오가 좀 뭐 그다음에 그 AI 쪽 진단 바이오 중에서 그런 쪽도 건강 헬스. 이제 회장님 편에서는 화장품 관련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장품이 원래는 5월 달에 올랐거든요. 5월 초에 올라서 많이 올랐다가 수개월 내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화장품주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 역대급 실적 뭐 그 말이 나오면서 일부 화장품주들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실리콘토 뭐 요런 거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주봉 볼까요? 주봉? 이거 5만 원 넘었던 종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거 엄청 이게 5월 달이거든요. 5월 달, 6월 초순인데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렇고 다른 종목이 다 그래요. 여기까지 올랐다가 계속 흘러가지고 그게 떨어졌다가 이제 그 며칠 전에 있죠. 요렇게 올라온 날이 이제 그런 게 떴던 날이거든요. 그 뉴스가 그러니까는 그 사상 최고의 폭발적인 실적을 보였다 그러는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한번 꼽자기인데 요거는 여기에서는 뭐 그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그냥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버텨야죠. 이거 또 다시 이제 급등을 하고 뭐 이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종목에 따라서 조금 틀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들은 원래 금리 인하기 때 그 수혜주라 그랬어요. 수혜주라 그랬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게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는 그 금리 인하가 조금 그 진행이 늦춰준다든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부 바이오주들 중에서 급락한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 특허 소송이 걸리고 뭐 이런 문제도 또 있고 그래가지고 일부 종목에서는 급락세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 개별주 위주로 해가지고 일단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요번에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알테오젠이거든요. 알테오젠 이게 45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급락을 했다가 지금 여기 바닥권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이거는 신한증권의 연구원이 얼마 전에 그 목표가가 73만 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알테오젠? 네, 알테오젠. 그러면서 그 뭐가 좀 잘못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급락을 했던 건데 그 아무튼 이 바닥 대비해서는 엄청 많이 올라온 거죠. 제가 19만 원에도 샀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연초 대비해서는 되게 많이 올라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이게 이제 떨어질 때 또 나쁜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떨어졌는데 일부 바이오주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질문은 이제 또 그 기아차는 바닥으로 봐도 될까? 저번에 그 방송했는데 기아차가 이제 내연 기관이 많이 안 팔리기 때문에 지수는 많이 빠졌잖아요.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나쁘다고 하셨는데도 질문이 올라왔네요.
기아차. 오늘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네요. 그죠? 근데 이게 9만 원 선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거 배당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는.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 내연기관 차들이 그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해외에 있는 이제 포드라든가 뭐 여러 기업들이 다 어려운데 그래도 이 기아 같은 경우는 전기차고 저기 그 하이브리드 차 이런 거로 대체를 많이 해서 기아하고 현대차들은 그 시장 점유율도 좋고 그래가지고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거든요. 이게 이제 떨어졌을 때가 수익 그 영업이익 피크가 아니냐. 이제 그래가지고 그 우려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떨어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나쁘니까 여기서 이것만 또 쭉 뻗고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여기 9만 원 선을 바닥으로 해가지고 지금 탐색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또 말씀하신 대로 9만 원 초반에 사고 또 빠진 조금씩 분할 매수했다가 배당 받고 그래도 뭐 팔면 되죠. 뭐. 그러니까 연초에 팔면 되죠. 지금은 굳이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시장을 전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시장 전체를. 시장 전체가 불투명하다 보니까는 어떤 이렇게 우리 지수가 많이 안 올라가면 이 대장급들 있잖아요. 그 지수 맞추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게 뭐 이렇게 쭉 올라가면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팔겠죠. 매도를. 그러니까 쭉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올라갔던 것들이 다 이게 이제 떨어지면서 이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던 것들이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순차적으로 그래요. 이게 보면 이제 이것도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확 떨어진 거. 그 떨어진 타이밍이 다 비슷해요. 현대로템도 역시 마찬가지고. 현대로템도 바닥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원래 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장이 나쁘니까는 추가 하락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5만 원도 깨졌는데 이 7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작년인가 그때 방송할 때 24,000원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5,000원도 안 되니까 지금도 더 빠질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이렇게 바라봐야 되니까 지금 이럴 때는 이제 매수하지 마시고 요런 게 되게 그지 같은 거예요. 막말로 여기 차트에서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제 121선은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확 나빠지니까는 그냥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 더 이게 업다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더 그냥 확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투자하기가 아주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이제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닥이 확인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럴 때는 떨어졌다고 매수하시면 안 되고 바닥이 확인한 다음에 조금 수익이 안 나더라도 더 떨어지는 거 이렇게 불안하거든요. 사모. 네, 그래서 이제 바닥 확인하고서 턴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는 게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조금 속상한 일이죠. 속상한. 예, 뭐 아무튼 뭐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 앞대머리 같아요. 이렇게 앞에서 잡아야 되는데 대머리가 뒤로 지나가면은 못 잡지 않습니까? 기회라는 그래요? 게. 예. 그래서 기회는 항상 앞대머리를 앞에 잡아야 되니까 뒷대머리면 안 되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국제약품 매수는 어떨까요? 그런데 국제약품 5,000원에 매수하세요. 이거는 뭐. 맞아요. 국제약품. 네. 5,000원이면. 오늘 국제약품 팔아가지고 그냥 50만 원 벌었네. 그래요? 네. 5,000원에 사가지고 있으면 손해볼 일은 거의 없어요. 원래 요때가 5,000원이었는데 제가 요날 그렇죠. 기억을 하거든요. 딱 보잖아요. 5,000원. 그때 말씀하시고 7,800원에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봄이고 가을에 한번 여기 5,000원 떨어진 날이 있거든요. 제가 그날을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장중에 6,000원까지 가가지고 이날 100일에 있잖아요. 그게 조금 발생을 했다 그래가지고 6,000원 넘어서 이거를 또 급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질 급하신 분들이 6,000원에 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6,000원에 매도하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도 안 보고 있는데 5,000원까지 떨어졌네요. 그래서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만은 버팅기면 5,000원은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올 봄인가 4,700원까지 떨어진 걸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갖고 있으면 그 질병이라는 거는 또 특히 기침 관련 백일에 이런 거는 또 계절 환절기 되면 또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또 팔아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래 갖고 계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회사도 괜찮고 그러니까는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5,000원. 그 올해 다시 이제 연초에 AI 관련된 거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뭐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최근 것들. 다시 네. 머스월스트록스라든지 AI 관련된 뭐 AI 그 헬스케어 관련된 데도 의료 장비도 AI 관련된 것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쪽 관련된 질문이 있어요. AI 소프트 섹터는 좀 어떤가요? 뭐 소프트웨어 섹터. 그거는 철저하게 이제 미국장. 제가 그 늘상 말하지만은 이 지수, 미국 지수들, 나스닥, S&P 500 지수하고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하고는 디커플링. 그러니까는 탈동조화 그 현상이 나타나지만 종목, 섹터에서는 커플링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그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인데 AI 그동안은 칩 관련주,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AI 하드웨어가 많이 올라가다가 이게 어떤 임계점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한계를 느껴가지고 그 다음에 전환된 게 이제 내년 전망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장의 내년 전망도 일부 그 증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로 내년에도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 AI 소프트웨어 쪽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나왔고 그런 종목들이 좀 미국에서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게 한국 시장에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있죠. AI 그 솔루션 이제 개발하는 쪽 뭐 이런 쪽에서 꽤 많이 이제 상승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AI가 붙어 있는 뭐 헬스케어라든가 뭐 이런 쪽들이 좀 올라갔다가 이제 엊그제 며칠 전에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서 같이 이제 떨어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선별적으로 좀 구별을 해가지고 그때 올라갔던 것들이 이슈가 뭔가 확인을 해서 지금은 어떤 주식이든지 이격이 높게 올라가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닥권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 국제약품 5,000원 선 이 정도까지 떨어져서 추가 하락이 제한적일 거라는 기업들 있죠. 그리고 이슈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도 어쨌든 AI 시대니까는 이 소프트웨어 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더좀 비즈. 그 더전 비전이 지난번에 꽤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실적도 좋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쉬고 있으면 이거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거 꾸준히 많이 오는데 이거 쉴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처음에 올라갈 때 살 때 보면 11선을 안 깨잖아요. 그죠? 그럼 벌써 요럴 때 있잖아요. 요런 날 사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꾸준히 보셔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는, 이날은 11선은 깼는데 21선이 안 깼죠? 그럼 당분간 21선이 저점이겠구나.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제 아침에 초반에 코스피가 50% 정도 마이너스 까지 갔었거든요. 55%. 그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럴 때. 그러니까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이게 안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섣불리 이런 거는 빨리 팔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지수가 지금 떨어져서 그러는데 이게 이탈할 수도 있어요. 이탈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죠. 이탈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뭐 6만 원까지라든가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는 이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위험한 자리입니다. 지금은 진입하기도 애매하고 팔기도 조금 아깝고 그런 포지션. 제가 부강약품. 바이오주들은 조금 어려워요. 부강약품은 이게 어떤 보통 잘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한 번씩 가끔 움직이는 종목이라. 이거는 조금 그래요. 이슈가 다른 노출된 이슈가 별로 없고 이렇게 뜬금없이 한 번씩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매도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떨어지잖아요. 이게. 여기서도 한 번 그랬고 여기서도 한 번.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차트는 스토리라 그랬잖아요. 스토리고 시스토리예요. 시스토리. 그래서 어떤
그 전편을 보는 거예요, 전편. 아, 전에 보니까 여기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힘이 없더라. 그러면 혹시 이때 갖고 계셨으면 이렇게 확 올라갔을 때 있죠? 그냥 무조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여기에서는 신규로 사시면 절대로 안 되지. 그래서 매수하기 전에 항상 뭘 봐요? 그래프를 한 번씩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종목은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분 지금 차트도 다 깨지고 그랬으니까 질문하신 분이 어디에서 지금 새로 살려고 질문을 하신 건지. 저는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고 평상시에는 거래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내부적으로 뭘 개발을 하고 있다든가 뭐가 큰 뭐가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그래프상으로 기술적으로도 별로 뭐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꾸준히 올라왔으니까는 4,200원 여기가 바닥권이네요. 그러니까 뭐 바닥권 대비해서 지금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4,500원이면 뭐 재료가 있는 거를 아시는 분은 매수해도 되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체적인 이제 아래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향하는 그래프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니까 기술적으로는 크게 좋아 보이진 않고. 유한양행 또 뭐라 유한양 유병양이 그 7만 원 할 때 지금은 좋아요. 지금 그죠? 지금은 이제 이게 자리는 좋네요. 네, 자리는 좋은데 재료가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이게 아주 낭패죠, 이게. 네? 이게 네, 이제 보초만 세야 되겠네, 보초. 네, 그렇죠. 보초. 회장님 좋아하시는 보초. 지금은 여기에서 원체 요번에 뭐 그 수주 받아놓은 것도 있고 지난번에 이제 성공한 것도 있고 그래서 신약 쪽에 그래서 지금은 이거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버팅기다가 한번 크게 이제 지수가 좋아져야 되죠, 지수가. 그러고서 근데 보통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12월. 12월인데 무슨 호재 뉴스가 나올 게 있을까요? 그거는 벌써 여기서 다 반영이 된 거고. 그렇죠. 뭐 이거 그 의료보험의 주가에 반영됐고 신약 개발한 거 해가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갔으니까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12월이잖아요. 그러면 마감이잖아요, 마감. 그래서 새로운 뉴스를 터트릴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호재성, 요 날에 발표가 된 건데, 원래. 요거 호재성으로 인해 가지고 봄부터 올라왔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날 발표가 나고서 원래 떨어졌는데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거예요. 이 종목을.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만 원 밑에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5만 8천 원. 그때도 알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신규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새로운 종목이라는 게 거의 없구나라고 이제 그래서 다 노출이 된 거. 그래서 어떤 희망을 갖고 주식은 희망을 가지고 올라갈 때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고서 그게 다 목표가 다 이루어진다면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악재만 나와요. 악재. 아까 알테오장 같은 게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19만 원 할 때 증권사에서 목표가 40만 원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게 40만 원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가 처음 목표가가 이제 다 이루어진 거야. 그렇다면 또 뜬금없이 또 73만 원이라고 목표가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서 악재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보시고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괜찮은데 다른 악재만 없으면은 이게 떨어질 일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오면 턴을 할 수는 있고 한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11만 7천 원이라고 하면은 한 13만 5천 원, 13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한참 시일이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두산 밥캡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랑 뭐 합병도 부진하고 그래서 재건주로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원래 좋죠. 원래 좋은데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기술적으로 괜찮네요. 이제 지금 좋네요.
어쨌든 좋아요. 재건주로도 좋고 일단은 뭐 이렇게 턴에서 지금 지수가 그래서 그렇지 세게 못 가더라도 그동안 여기서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슈가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그랬더니만 이렇게 쌍봉 비슷하게 하고서 주봉을 보면 많이 떨어져서 여기서는 뭐 4만 원 초반 거기에서는 그냥 버팅기고 있을 만하네요. 그리고 또 안 계신 분들은 나중에 조정을 받아서 다시 4만 원이 된다 그러면 4만 원 밑에 여기에서는 매수해도 되는 가격대라고 봅니다. 네. 이제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런 거는 다시 지수가 좋아져야지. 네, 지수가 이제 뭐 2,600, 2,800 가야죠. 2,000 뭐 거기까지는 꿈이고 내년에 최고로 좋아도 제가 보기에는 2,700 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2,600 넘어가면 내년에는 2,600 넘어가면은 이제 매도를 하고 2,400에서는 매수하고. 크게 2,400에 매수, 2,600에 매도. 네, 2,600 넘어가면 2,700까지 가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 안에서 수익을 계속 실현하면 그러니까는 되겠습니다. 결국에 지수가 그 10%도 안 돼요. 그래서 지수가 그래서 내년에는 장 전체가 되게 좀 어려운데 그 대신 이제 개별주 있잖아요. 개별주가 좀 득세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금 꼴이 이제 나락골이 좀 어렵다 보니까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노팩스 어떤 분이 이렇게 보니까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투석하는 거 있잖아요. 투석하는데 이게 그 우리나라 자체 이제 기술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슈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때 이거 거래량도 엄청 많이 터지고 되게 어려운 주식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거를 해가지고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항상 바닥을 보셔야 돼요. 바닥. 실적이 지금은 실적이 좋게 나와도 장 전체가 슬럼화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연말. 그럴 때는. 그래서 항상 주가는 꽃을 피우는 시기가 있어요. 꽃을 피우는 시기. 그래서 제가 그 제 책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일봉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일봉으로 보면 완전 역배열에다가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적이 좋게 나와도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실적이. 그래서 항상 투자는 언제 하는 거냐면 1분기 있잖아요. 1분기에 이제 그 올해 올라갈 종목을 골라가지고 여름의 수확기거든요, 여름이. 그래서 꽃을 가장 피울 때가 보통은 이제 장이 좋을 때, 그때가 되고 4분기 있잖아요. 11월, 12월 달 되면은 제반 종목의 그 기대나 이런 게 다 이제 현실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질 일밖에 없는 거예요. 떨어질 일. 떨어질 때 사면 안 되고 처음에 올라왔을 때, 연초에 올라왔을 때 그 가격이 어디에서 올라왔나 그거를 바탕으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떨어지면 사도 되죠. 거기까지. 그래서 보통은 12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새로 포트폴리오를 내년을 대비해서 새로 포트폴리오를 짜려고 현금화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오버나잇 시키는 경우보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11월, 12월 달에 계좌 관리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만 하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큰 종목들 그 우상향하고 뭐 이렇게 갈 종목들은 내년 1, 2월 달에 이제 골라야죠. 또. 내년 1, 2월 달에 이렇게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가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은 뭐 지금 뭐 최대 지수를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상승 랠리인데 뭐 나스닥 뭐 코스닥 뭐 다 되는데 우리나라만 좀 그렇습니다. 미국장은 너무 좋은데. 그렇죠. 그 미국장은 그 기대 심리가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틀리는 가장 커다란 게 미국은 경제 사이즈가 크잖아요. 우리나라 뭐 20배 이상 되는데 GDP 사이즈가. 근데 거기는 그 기업들 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인 그 빅테크 업체들 있잖아요. 거기는 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는 그
이 돈벌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세계를 리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전체가 그 경제가 계속 혁신적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내년에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게 내년이 1.9%거든요. 그러면 2%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그런데 더 문제인 거는 뭐냐면 내후년에는 1.8%예요. 그러면 이게 가면 갈수록 이거 큰일인 거예요. 2% 성장이 안 되는 데서 기업이 성장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다 좋은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주식시장은 경제의 축소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말이 주식은 그 기업 가치에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GDP 성장이 뭐 2%가 제대로 안 되는데 그거를 뚫고서 그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고분분투를 하고 있어요, 진짜로. 트럼프가 또 당선되면서 트럼프 2기 출범을 하면 관세, 이 보복 관세 해가지고 이 일반적으로 관세를 다 올리고 그러면 그 물가도 어렵고 수출하기도 어렵고 또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맺었던 것도 무력화시킨다 그래가지고 거기 현지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애를 많이 먹고 있잖아요. 고분분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기업들도 생존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투자자들이 그 국내 주식에서 수익 내기가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종목을 고르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는 과거에 10년 전 뭐 이럴 때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4% 이상 5% 뭐 이럴 때 그나마 괜찮았었던 거고 옆에 있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아는 기억으로도 8% 성장하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그 부동산 때문에 내수가 지금 침체가 돼가지고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투자 그 가계 부채가 지금 1,900조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70% 80%가 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부가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얼만큼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거기에 다 이렇게 몰려져 있고 그러니까 내수가 안 되는 거예요. 내수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금 갚아야지 이자 갚아야지 그러는데 이게 그렇다고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가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주식 투자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장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개별 종목이 커플링 되는 종목들, 그다음에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뭐 전쟁이 종식된다면 일부 종목들 선별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지수를 견인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들 눈여겨봤다가 소극적으로 지수 맞춰서 한 2,400 정도 되면 맞춰서 하시면 된다. 그나마 그래도 이제 그게 그래도 완전히 막 확 무너지고 그러는 게 아닌 게 그래도 그 주식의 기업의 그 기본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실질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뭐 PBR로 따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돈을 벌고 그 기업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훼손되지가 않고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이 국가의 경제 사이즈 자체는 성장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외형 사이즈는 커지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도 이제 시장 전체가 커지고 이러다 보면 지수가 조금씩 올라가긴 올라가야 돼요. 원래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답변해 주시죠. 뭐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충남 개미라는 아이디 가신 분이 리가캠 바이오. 리가캠. 이게 원래 대표 주식이에요. 그 바이오죠. 알테오젠이 아까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였던 종목이고 리가콤 바이 이게 같이 떨어진 거예요. 같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떨어진 건데 이 알테오젠하고 떨어질 때 하루 이틀 사이로 같이 떨어졌는데 이것도 진짜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 이런 현상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왔는데 더 이상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고점인데
저점에서 이런 모양이 있을 때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적죠. 상대적으로. 근데 바닥 대비해서 고점인데 못 올라가고서 이 주식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이제 뭐냐면 두 가지예요. 떨어지다 더 이상 안 떨어지잖아요. 기업 가치 이하로 잘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은 거죠. 그때 매수하면 되는 거고, 올라가다 좋은 뉴스로 인해 가지고서 뭐 오만 좋은 뉴스가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제 그 새로 연구하고 있는 게 뭐 독보적이라든 세계 최고라든지 뭐 그런데도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갈 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떨어질 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그래서 급락세가 나온 거죠. 이게 알테오전하고 떨어진 게 똑같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 121선에서 지금 지지하고 있잖아요. 추가 하락할 여지도 있는데 원체 이제 기술력이 좋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믿어볼 만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믿어보는데 그렇다고 이걸 절대적으로 믿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연구하고 있는 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알테오전을 봤지만 이것 때문에 알테오전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떨어진 날도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두 종목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마무시한 그 기술력이거든요.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얼핏 봤을 때 무슨 소송인가가 뭐 걸어가지고서 이게 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해소가 되든지 뭐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실력으로 입증을 해야지 되죠. 이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이 다 불안하고 전체적으로 정치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치가 안정이 안 돼 가지고 경제가 흔들리는 거는 거기 거의 미개국 수준이거든요. 이거 민주주의 우리 그 뭐 회장님도 학교 다닐 때 80년대는 계엄령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봐 저도 알았거든요. 계엄령이 뭐야? 저한테 카톡을 보내와가지고 무슨 뜬금없는 계엄령을 왜 물어보냐? 그래서 사전에 찾아봐라 그랬더니 근데 그때는 그 보도블록에 하얗게 밀가루처럼 풀풀 날리는 게 치루탄 가스였잖아요. 그래도 그때 다 견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나라를 일궜는데. 그때는 그때가 우리가 이제 40년 전이잖아요. 45년 전인데 그때는 솔직히 지금 그때 상황을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분들 되게 많아요. 사전에 나와 역사책에 40년, 현대사에. 40대 후반이나 그분들도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모르죠. 저는 그 당시에 뭐 그때 생활들 어려운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저 뭐 끼니를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지방에서 그 무작정 상경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그 촬영하는 여기가 산업단지 여기요. 두 번째 제일 큰 공업단지였거든요. 공단. 그래서 제가 공단에서 뭐 이제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 공부도 가르치고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생활 수준 자체가 되게 낮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는 뭐 일반 우리가 공장 다니시는 분들이 그 당시 돈으로 5만 원 받았어요. 5만 원. 예. 5만 원. 4년제 대학 나오고 그러면 30만 원이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도 30만 원이 안 됐어요. 28만 원, 25만 그때 당시에 원. 골드스타. 네. 골드스타 그렇죠. 과장님이 제가 아는 형님이었는데 28만 원 그렇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25만 금성 원. 지금 LG. 맞죠. 그 이름 골드스타. 그 이제 80년 중반 돼 가지고서 85년 돼 가지고 86년 이때 이제 한 30만 원. 그렇죠. 그 정도 그 당시는 이제 사이즈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기업인들 저는 항상 제가 이렇게 강의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뭐 물론 옛날에는 뭐 재벌 기업들이 이 노동력을 착취해 가지고 부를 일구고 부정부패로 해 가지고서 기업을 일구고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기업인들이 진짜 죽기 살기로 일을 해 가지고 그나마 여기까지 이제 먹고 사는 상태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나라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오늘은 여기 한 분 물어본 거 있어도 제가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쳐보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전체 그룹을 이끌었죠. 한동안 주가를. 아이고, 이거 진짜로 보유하고 계신 분은 너무 속이 상하시겠네, 너무. 저거 비슷한데요? 아이고, 이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근데 대주반도체 28,000에 사가지고 지금 8,000원 됐습니다.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참 대단하세요. 그 과시는 얼굴이. 좋죠? 네, 얼굴이 좋으시네. 진짜 아, 이거 스트레스 진짜 받아. 오늘도 2차 전지 쪽이 많이 빠지면서 지수가 많이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 없어요, 저거. 끝도 없어. 아, 끝도 없네. 이건 진짜는 뭐,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다 그런데, 이게 지금 2차 전지는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아무튼, 트럼프가 되면서 지원법,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폐기 그 말이 나오면서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잠깐 반짝였던 거는, SK 이노베이션이 그 R&D 이 지원금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2차 전지가 조금 올라왔거든요. 아유, 이거는 진짜 21선 타고서 더 내려왔는데 신저가네, 신저가. 그러니까 속무진장상한데 오늘도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이제 아무튼 조금 이건 참 이게 신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절대 금물. 그리고 손절할 기회도 놓쳤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렇게 뭐 올라오기도 어렵고 아무튼 마음고생이 좀 크게 했습니다. 2차 전지 자체가 시장 중심지도 아니고 또 앞으로 전망이 또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더 나빠진 거죠. 그리고 이거 이제 그 중국에서 전기차가 지금 세계 싹쓸이하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배터리도 지들 것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저가 배터리 있잖아요. 그 RFP 이것도 기술력이 엄청 뛰어나가지고 그것도 뭐 지금은 이제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괜히 거기 뭐 그 기술력 쓸 데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이 아무튼 좀 이게 참 답답한 일이네. 중국이 앞으로 우리나라 뭐 디스플레이 시장 그다음에 배터리까지 배터리 그다음에 그 반도체도 이제 중국 반도체 써야 될 시기에 온다고 지금 어떤 논설위원이 썼더라고요. 큰 걱정 썼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참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마무리들 잘 하시고 그러니까 근심거리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그냥 떨쳐버리시고 그 새해 잘 맞이하시고 내년에 이제 심길전하셔가지고 이 큰 돈 좀 벌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바쁘신데 제가 급작스레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구독자님들을 뭐 큰 위안이 되셨을 걸 봅니다. 라이브 이렇게 응해주시고 또 일부 전체적인 흐름과 이럴 때 현금 확보 중요성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더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치 테마주가 들끓었어요 며칠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들은 뭐 위험하죠. 위험하죠. 그 택도 없는 원래 이 후진국 수준의 이제 정치.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정치 테마주는 뭐 과거부터 쭉 있었지만은 결국에 청탁금지법에도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안다고 해가지고서 같은 연고, 같은 뭐 성씨가 같아도 올라가고 어떤 동양의 기업이라고 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봐준다 그러면 세상에 안 될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정치 테마주는 특정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제 매집을 해서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엄청 큰 금액으로 그냥 그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제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이틀 요번에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이 있죠.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그것들이 무조건 많이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 하시면 절단이 나고 그러니까는 이제 과거에 이 정치 테마주가 정치가 끝나고 나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보면 다 골로 가거든요. 거래 정지고 뭐 상장 폐지된 기업들도 무진장 많이 있고 5분의 1씩 떨어진 기업이 뭐 수두룩해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그거를 하실 경우 같은 경우는 요번에는 오늘까지 2번 상한가 간 종목은 일단 늦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메모만 해 두셨다가
나중에 많이 그 가격까지 떨어진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아시다시피 모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에 사퇴하면서 그 관련 주식들이 벼락을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반토막 났어요. 네, 그러니까는 반시라 그런가요? 반시. 지금은 아예 그 올라간 종목도 벌써 두 번 상한가면 60%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늦게 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쳐다도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러고서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올라간 종목들을 메모해 뒀다가 그 지금 두 번 상한가 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 다음에 이제 산다든가 뭐 그런 경우는 또 괜찮을 수가 있죠. 그 정책 테마주하고 인맥 테마주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맥 테마주는 진짜 엉터리예요, 진짜. 그러니까는 뭐 사회이사로 있다가 사퇴를 하는 경우도 있으면 주가가 떨어진다든가 그런 경우는 또 대주주가 물량을 대량 매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가가 올라오니까는. 그러면은 주가가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현혹되시면은 오래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과거에 돈 버는 기회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해서 이제 수익이 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보자, 강력한 후보자가 나왔을 때 요번에 이제 트럼프 테마주가 거의 정책 관련 주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예산이 투자가 되고 그러면 돈이 쏠리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에 아직까지 기간도 많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는 그때 돼서 이제 공부를 미리 하시면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번에 트럼프 이기가 출범하는 거 당선된 거를 교훈 삼아 가지고 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4년 뒤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 대선 같은 경우는 요번에 올라간 거는 쳐다보지 마시고 다음 대선, 다음에 언제 뭐 투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은 뭐 대통령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그때 뭐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잠깐 뭐 그런 걸로 그러니까 그런 상당히 위험한 거죠. 네, 엄청 위험한 거예요. 예, 지금은 뭐 정해진 바가 없으니까 우리 남석관 회장님은 일체 유사 그 투자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머니쇼라 이런 데 나가지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도 혹여라도 우리 회장님 이름 사칭하시는 분들 근데 가입하신 분 있으면 아니라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우리 남석관 회장님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장님 뭐 급히 했는데 질문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뭐 회장님 바쁘신 중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손실은 투자 원칙 우리 구독자님들이 손실 안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신데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